전주 의원의 최고위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지어 당 내부 일각에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데 여기서 호랑이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2대 대선에서 우리를 집권 여당으로 만들어주신 많은 지지자들이 우려하던 바와 같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최근에 특히 특정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책임질 생각이 있다면 빨리 합쳐야 한다.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 면서 마치 우리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자 차기 대권주자 밀어주기를 할 시간은 아닙니다.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 밀어주기를 할 시간은 아닙니다. 집권 1년도 안 된 시점에 지지율이 60%나 되는 강력한 대통령을 두고 집권 여당에서 벌써부터 이런 논의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심지어 당 내부 일각에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데 여기서 호랑이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야당도 아니고 여소야대도 아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강력한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0% 육박하는 집권 여당에서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도부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감을 깊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가 실현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당 논의가 이미 차기 대권 논의로 옮겨가면서 임기 초 국내외 현안과 씨름하며 열릴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지난 월요일에 당대표와 오찬회하면서 합당 논란에 대해서 긴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조기 합당 강행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중단을 즉각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돼서 조기 합당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거와 국정 뒷받침에 전념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싱됐던 최고위 논의도 거치고 의원총회도 제대로 열어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충정 어린 의견을 전달드렸으니 당대표께서도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핵심 요체는 이거죠. 이게 본질이 뭐냐 도대체. 왜 합당을 하려고 하는 거냐. 사실 지금 그 친문 진영이 정청래가 합당의 이유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왜 합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론 합당 제안을 하면서 이런 얘기는 했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조국 당의 합당을 제안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국 당하고 합당을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바람직한 일입니까? 지금? 당이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대통령께서는 진짜 기업인들 데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주가를 5,300까지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부동산을 잡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원들과 의원들이 합당을 할지 말지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것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2달 이상 이런 내전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내전을 만드는 게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일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합당을 하는 게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그걸 따지기 앞서서 이미 합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내전이 나버리는 상황에 이게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미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검증이 된 거야, 이 문제는. 그럼 두 번째, 과연 이게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됩니까? 조국당 2%를 얻기 위해서 민주당이 둘로 쪼개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돼요? 지방선거 지금 6개월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당이 둘로 쪼개져가지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이 지방선거 승리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이거를 당원 투표를 해서 51대 49로 합당이 찬성이 됐다 칩시다. 지금 51대 49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합당 반대건 찬성이건 간에 투표를 해보면은 51대 49가 나올 겁니다. 거의 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합당에 반대한 당원들이 49%의 당원들이 정청래 지도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 당원들이 야 이걸 우리가 수용하고 승복하자. 그래서 조국당과 힘을 합쳐가지고 지방선거 승리하자. 분위기가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당원 투표가 끝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싸움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정직이 오래간다님. 김어준과 유시민이 괴패스가 되고 있네요. 이러다가 김어준이 조국 다음에는 지라고 대권 욕심도 낼라. 주진우 밀지 모르죠. 조연아님 맞습니다. 차기 대권 꿈도 야무진행. 이제 당원 주권 1인 1표제도 투표 안 하는 중앙위원들한테 왜 투표하냐고 전화를 해서 압박했대요. 누가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이미 감시질을 했다네요. 이건 공산당이지 민주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승복이 되겠냐고. 51대 49로 합당을 가결이 돼서 합당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49%의 당원들이 과연 정청래 지도부를 믿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치겠냐고요. 지방선거 승리에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밤솔님, 유시민이 조이대에 대해 평가하기를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독재자의 모습이다 라고 했어요. 유시민의 말이 논리라면 답을 하지 않는 정청래도 독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는 거리가 멀고 지방선거 승리하고도 거리가 먼 상황이 됐습니다. 당연히 철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당이 내란 상태가 된, 내전 상태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방선거 승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당과 합당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우리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지. 설명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도 설명하는 게 없어요, 쟤네들은. 반대하는 측에서는 반대할 이유를 수백 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수백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노선이 맞지 않는다. 이른바 노선론. 우리는 중도 보수로 가야 된다. 중도 보수론이죠. 예. 그 다음에 실익이 없다. 실익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절차론. 절차가 비민주적이었다. 이게 수십 가지가 나와요, 지금. 안 해야 될 이유를 대라 그러면. 합당을 안 해야 될 이유를 대라 그러면은 수십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합당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보라고. 유시민 작가가 합당에 찬성을 한다라면은 그 머리 좋은 유시민 씨가 합당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보라고요. 우리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이 안 되잖아.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지금. 합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 딱 하나가 있죠. 그걸 유시민이 얘기했죠. 뉴스공장에서. 저는 실토한 거라고 봅니다. 아까 그 이현주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조국이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지류가 아니라 본류에 들어와야 된다.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이유밖에 더 있어요? 이거를 미략설을 음모론이라고 쟤네들이 반박을 하는데 음모론이 아닌 게 조국 대통령 만들기 외에는 합당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인과관계.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합당이라는 결과에 원인이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조국 대통령 만들기 위해 기회에 근거가 있냐고요. 그리고 유시민이 이미 실토를 한 거잖아. 나 조국 대통령 만들려고 합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친문들이 당권 투쟁을 하는 게 본질이지. 이게 친문들이 당권 잡고 정청래가 당대표 연임하고 조국이 대통령하고 대선 후보하고 이런 당권 야욕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다가 어떻게 명파리를 해, 이 새끼들이. 이재명 정부를 죽이려고,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면서, 김민석을 죽이려고 이런 짓을 하면서 말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조국이 안 들어오면, 조국이 민주당 안 들어오면은 이재명 정부가 망합니까? 조국이 없으면 망해요? 조국이 들어오면 망해요. 잘 나가고 있는데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등을 돌려요. 민주당에. 조국이 들어오는 순간 2030 MZ세대 젊은이들이 등을 돌려요. 지금 대구에서도 지방선거 때 이길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TK가 등을 돌립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주장들을 하고 있고, 저는 이현주 의원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당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당원들이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유시민이 조국 대통령 만들기 이 발언을 하는 바람에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당원들이 유시민이 큰일 한 거예요. 완전히 엑스맨인 거지 지금. 유시민이 그 얘기 안 했으면은 권력 투쟁론이 그저 합리적인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웠지. 그리고 대부분의 당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당원 투표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게 조국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짓이다. 본질이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고, 유시민이 자백을 한 겁니다. 자백을. 뉴스공장 보신 분들, 유시민이 자백을 했잖아. 조국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조국이 대통령 될 일이 없으면은 본류에 뭐하러 옵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래, 이번에 합당에 성공을 하면은 조국이 대권으로 가는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거예요. 우리 당원들이. 또 정권 뺏깁니다. 또 정권 뺏겨야 정신 차립니까? 자, 그렇고요. 네, 오늘 흥미로운 쇼츠 영상이 하나 있어서 이거 잠깐 또 소개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현주 의원이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이런 장면을 좀 연출을 했어요. 이게 좀 무슨 의미인지. 물론 뭐 아무 의미도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번 영상을 보시고, 이게 우리에게 뭔가 보내는, 저는 시그널이 아닌가, 우리 당원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의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이현주 의원이 오늘 좀 보여줬습니다. 국회에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함께 한번 보시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 대답을 요청합니다.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부의 원유 조달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검 추진은 정치 방향으로 훨씬 강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어떻게 카메라에 담겼어요. 그 정청래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이현주 의원이 이제 정청래의
자리에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런 장면이 찍혔는데 이게 사실 뭐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자꾸 의미 부여를 하게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니까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건 뭐 저의 뇌피셜이에요. 여러분들이 크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그 자리가 편해서 앉을 수도 있지 뭐. 정청래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쪽이 복도 쪽이어가지고 이동하기 쉬운 자리여서 옮길 수도 있죠.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의미 부여를 하고 싶더라고. 제 느낌적 느낌은 이게 사전 답사를 하는 게 아닌가. 내가 곧 이 자리로 가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자리는 좀 괜찮은가? 당대표 자리는 좀 공기가 좋은가? 의자는 편한가? 답사를 해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회사에서 보면은 직원들이 뭐 부장님 잠깐 자리 비웠는데 대리가 가가지고 이게 부장님 자리는 좀 괜찮은가. 뭐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그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잠깐 가서 앉아보잖아요. 이렇게 부장님 없을 때 책상 위에만 한번 다리도 올려보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 약간 그런 느낌. 여기 우리 부장님 곧 내 자리 될 거야 여기. 아니 뭐 대리가 언젠간 승진해서 과장이 되고 과장이 또 승진해서 부장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니까 더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이현주 의원이. 당 안에서는 지금 수석 최고위원까지 올라갔잖아.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원내대표, 그 다음에 당대표 2개 남은 거잖아요. 그지? 다음에 뭐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이현주 의원이 뭔가 내가 더 큰 정치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욕심이 있다면은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게 원내대표.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인데 원내대표는 그래도 한 3선은 돼야 도전을 할 수 있죠. 뭐 이현주 의원이 뭐 당에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사실상 이제 초선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당장 이제 원내대표 도전하는 거는 이제 몇 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당대표로 한번 생각을 난가병 다음 당대표는 난가? 저는 저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정청래가 사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싸움 과정에서 저는 정청래가 사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만약에 당원 투표를 지금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봐요. 여러분 당원 투표를 뭐 보이콧하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나 조국이나 친문진영은 올인을 했어요. 합당에 올인을 해서 쟤네들이 믿을 수 있는 건 털레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당원 투표로 갈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당원 투표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당원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최고위원회 보궐선거에서 54대 46이 나왔잖아요. 54대 46이 아니다. 54대 48인가? 8% 차이가 났으니까. 46이 맞네. 54대 46이 맞네요. 54대 46이 나왔잖아요. 근데 합당 문제는 지금 유튜브 분위기를 보면은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지난번에 친청 쪽을 지지했던 당원들 중에서도 돌아서는 분들이 지금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원 투표를 하면은 저는 해볼만 하다고 봐요. 그리고 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지금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당원 투표를 하자 이럴 필요는 없는데 그건 이제 정청래가 그렇게 들고 나올 거고 우리는 계속 반대는 해야죠.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5대5 상황이라고 본다. 51대 49 싸움이다. 누가 이기느냐가. 그러면은 저는 정청래는 만약에 당원 투표를 할 거면은 당대표직을 걸어야 된다고 봐요. 당대표직을 걸어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당 지도부에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합당 당원 투표를 강행을 한다라면은 본인의 당대표직은 걸어야죠. 그것도 안 걸고 한다고? 그래서 사실상에 저는 만약에 합당 당원 투표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그건 정청래 불신임 투표라고 봅니다. 정청래 불신임 투표라고 본다. 그럼 여러분 정청래 불신임 투표 좋잖아요. 안 할 필요 있어요? 한번 해보지 뭐. 우리 당원들이 심판하자고요. 말끝마다 당원들은 정청래의 편인 것처럼 조국의 편인 것처럼 털레반들이 다 당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물론 이제 연기를 할 수 있으면 좋죠. 지방선거 이후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볼 땐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쟤네들 다 걸었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원 투표를 한다라면은 우리 당원들의 힘으로 심판을 하자고. 정청래 불신임 투표를 만들자고요. 우리가 왜 못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청래 불신임 투표를 하자. 직을 걸고 해라. 당원 투표 하려면 직을 걸어라. 여러분 불신임 투표하는 거 반대하세요? 아니잖아. 불신임 투표 해가지고 끌어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사전 답사를 한 게 아닌가. 그러잖아요. 원내대표가 뭐 당대표 권한대행이 될 수도 있지만은 수석 최고위원이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뭔가 감을 잡고 정청래가 곧 당대표직을 내놓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내가 미리 가가지고 답사를 좀 하자. 뭐 이런 목적은 아니었는가. 뭐 혼자서 한번 소설 써봤습니다.